이제 12월이 굉장히 정치적으로 시끄러워질 이슈들이 많잖아요. 맞습니다. 예. 대충 일정이 어떤 게 있을까요? 12월 하면 이제 일단은- 난리가 날 거거든. 예, 일단은 지금 공수처법은 이제 그러니까 부의하고 상정은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부의가 됐다라는 거는 이제 그러니까 본회의에 상정할 수 있는, 그러니까 표결에 붙일 수 있는 전 단계까지 온 거예요. 그렇지. 다 된 거지. 예, 이렇게 된 거고 부의가 된 거고 그 다음에 12월 2일 날 가면은 선거법도 이제 그 패스트트랙이 만기가 돼요. 그래서 얘도 역시 마찬가지로 부의가 돼요, 본회의에. 그러면 그러면 이제 이거는 합의를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네. 그들은 못 할 것 같은데 12일 날 안 될 것 같다. 부의가 돼요. 그러니까 이건 국회의장이 부의가 되면은 하여튼 절차에 의해서 이제 상정을 하는 거거든요. 본회의에 이제 상정을 해서 포결을 하는 건데 이제 이렇게 되면 이제 난리가 나는 거죠. 그렇지, 난리가 날 것 같아. 그러니까 국회의장은 12월 2일이 되면은 두 가지 법안 다 상정할 수 있는 이제 조건들은 맞아지는 거죠. 그래서 홍준표 같은 사람도 찾아가서 황교안 단식 작전을 짰지. 공수처법은 우리가 주고 선거법은 막자. 직자. 이제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민주당 입장에서 봤을 때는 고민 좀 될 거예요. 고민 좀 될 거예요. 그러니까 선거법 욕심이 나지. 선거법 지금 같은 보니까. 지금 하면은 위너 될 것 같은데. 그러니까 욕심이 날 거야. 어떻게 해도 사실은 민주당 입장에서 선거법 지금 현재 선거법, 그러니까 지금 합의된 대략 1차로 합의된 선거법을 따르면은 지금 이 지지율로 보면은 무조건 마이너스거든요. 민주당은 자기 의석을 손해를 내줘야 봐야지 되거든요. 조금. 네. 근데 이제 단기적으로 보면 손해를 보는 건데 장기적으로 보면 정치 지형이 굳어져요. 그럼 군소 정당들이 들어옴으로써 사실은 이제 보수 쪽이 이제 분열할 수 있는, 어떻게 보면 이제 구조가 이게 완전 정착이 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민주당은 장기적인 어떤 안목으로 봤을 때는 이 법안을 통과시키고 싶을 거고 자유한국당 입장에서 봤을 때는 하늘이 두 쪽 나도 안 되는 거죠. 그렇지. 이게 통과가 되면은 거의 영구 집권이 불가능할 정도로 보수가 분열하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지 막으려고 할 겁니다. 근데 지금도 말씀하신 것처럼 이 선거법 같은 경우에는 완벽하게 지금은 자한당과 나머지의 대결이 돼버려요. 그러니까 나머지에는 이제 더불어민주당이 앞에 서서 그렇지 나머지 당들도 강력하게 원할 거야. 이거를. 왜냐하면 자한당이랑은 이제 조인이 텄거든. 끝났어 이제. 그러면 이제 각자 도생의 길로 갈 때는 이제 선거법밖에 없어. 이거 선거법 통과되면 다 산다고 얘네가. 그렇죠. 근데 이런 정치 구조를 과연 자한당이 지금처럼 이렇게 열심히 잘하시는데 가면 또 나경원이 가서 얘기해야 돼. 미국한테 가서 또 도와달라고. 도와달라 그래야 돼. 이건 못해. 근데 선거법 같은 경우에는 선례가 없긴 없었어요. 선거법 그러니까 이게 게임이 룰 아닙니까? 그렇지. 이거를 사실은 이제 어느 한 당을 배제시켜 놓고서 이제 합의를 해서 통과시켜 본 전례가 없기 때문에 이제 민주당 입장에서 굉장히 부담스럽긴 할 거예요. 수능은 척만 하면 돼. 부담스러울 텐데 제가 봤을 때는 이런 여타의 이 문제들 있지 않습니까? 지금 새누리당이 자기 발등을 찍고 있는 건데 필리버스터 오래 갔으면 좋겠어요. 저는 200개 다 했으면 좋겠어. 진짜로. 그래가지고 12월 달에 완전히 쑥대밭으로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12월 정치 예상해달라니까 그렇게 됐으면 좋겠다고. 그때만 났으면 좋겠다고. 그렇게 되면 여론은 굉장히 안 좋아질 거예요. 여론도 안 좋아지고 안 좋지. 그러면 안 좋아지는데 말하자면은 이런 정치 세력을 국회로 보내서 되겠냐. 이렇게 하면서 4월까지 꼼짝 말고 이러고 있자고. 아니죠. 그러면서 선거법 개정을 해야지. 야 어떻게 돼? 난장판 날 텐데. 12월 31일 날 해야지. 그러니까 막 난리 나. 이때 되면 또 막 도끼 들고 난리 난다. 그렇죠. 이제. 이게 좀 오래 갔으면 좋겠어. 필리버스터가. 그래서 그 여론을, 부정적인 여론을 힘에 업고서 이런 정치 세력, 자기네들의 당리당략을 위해서는 민생 법안도 포기시키는 이런 파렴치한 정당을 심판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선거법은 게임의 룰이었기 때문에 우리도 고심을 했지만 어쩔 수 없이 이거는 나머지 정치 세력들과 힘을 합쳐서
한국 정치의 고질적인 문제인 이 국회의 이 비효율성을 타파할 수 있는 선거법을 개정하겠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나가야 될 것 같아요. 이거 더불어민주당 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 이거. 의제 문제예요, 저는. 의지도 의지고 지금 이제 디테일을 좀 해야 되잖아. 지금 여론이 제일 중요한 거거든요. 인원수부터 이제 여러 이견이 있다고 지금 지역구 관리 정리하는 것도 있고 여론하고 여러 가지 시나리오를 놓고 아마 여론은 웃긴데 여론은 참 잘 알지도 못하실 것 같은데 많이 해보고 시뮬레이션을 돌려보고 할 거예요. 선거법 이거 바꿨으면 좋겠다는 게 압도적이야 이것도 지금 현재로서는. 왜냐하면 이거 한번 바꾸면 새로 바꾸기가 엄청 어렵거든요. 그렇겠지. 지금도 모처럼 온 찬스인데 그리고 또 국회의원 수 줄이라는 것도 압도적이고. 근데 나도 수는 안 줄였으면 좋겠는데. 수를 줄이면 안 돼. 권한을 줄이는 건 맞는 것 같은데 수는 안 줄였으면 좋겠어. 특혜를 줄여야지. 국회의원들이 갖고 있는 특혜들이 있거든요. 뭐 정관예우 같은 그런 것만 없으면 될 것 같은데. 그래서 그런 의전 좀 줄이고 의전도 저는 의전 문제라기보다는 불체포 특권이라든가 아니 뭐 돈적으로도 뭐 예를 들어서 막 지금 차 준다 그러는 것 같더라고. 뭐 그런 것도 없애. 자전거 타고 다니면 어때? 그럼요. 급여도 너무 많아요. 1억 6천 정도면. 그리고 뭐 이거 돈 들어간 일 많다고 뭐 그러는데 그런 것들 법으로 다 금지하면 되거든요. 국회의원은 경조사 돈 한 푼도 내지 마라. 법으로 만들면 돼요. 그러면 면피가 되잖아. 내가 친척인데도 못 내는 거야. 국회의원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나는 이런 식으로 해서 좀 돈 안 드는 정치를 만들면은 국회의원은 사실은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 거예요. 글쎄, 난 나쁜 것 같지가 않아서. 왜냐면 국회의원들 수가 적으면은 특권이 더 생기게 돼 있다고. 나와바리가 커져버리잖아. 그리고 정부를 감시하는 능력도 좀 떨어져요. 너무 힘들거든 사실은. 제가 국감 때 이럴 때 가서 보면은 과연 진짜 한 보름 정도 하는 건데 국감 1년에 한 20일 정도 하는 건데 이거 갖고 어떻게 국정을 다 감시하지? 저 국회의원들 수 가지고 날밤을 꼴딱꼴딱 새도 못하겠다는 생각이 많이 들긴 해요. 근데 이제 국회의원 수가 절대적으로 부족하면 그거 더 안 되겠죠. 지금 숫자 얘기가 제일 많이 나오거든. 이제 지금 몇 명이냐, 250에서 270이냐. 뭐. 여론으로 보면 정수를 늘리는 건 좀 어려울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지역구를 결국에는 이제 저 늘려서 비례를 그건데 그것도 아마 쉽지는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본회의에 만약에 올라가게 되면 그 이해 관계가 걸리는 의원들이 생겨버리면 현역이기 때문에 반대할 수 있거든요. 그렇죠. 한두 명이 지금 되게 소중한 건데 보통. 근데 이거 기명 투표야. 그럼요. 다 나와. 그럼요. 국사 교과서에 실린다 이게. 그래서 보통 지역구가 하나가 있으면은 그 인접한 게 서너 개는 된다고요. 그렇지. 찢어지고 뭐 합쳐지고 뭐 이러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지금 3명, 그러니까 지금 최종적으로 나온 게 3명 줄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253개 지역구인데 여기서 3개를 줄여서 250개를 만들고 그다음에 50개를 비례로 해서 연동형으로 가자. 이게 이제 거의 최종적으로 나왔는데 3개만 줄인다 하더라도 국회의원들이 한 10명 정도가 컨선이 있어요. 그러면은 10명 정도가 얘네들이 반대를 해버리면은 뭐 자연당 빼고라도 3명 정도가 컨선이 있어버리면은 이거는 잘못하다가는 표결에 들어가가지고 말하면 부의되는 수가 생기거든요. 기명 투표니까 이제 여론이랑 그런 걸 다 볼 거라고 얘네도. 뭐 그래서 아무튼 지역구 살아있으면 뭐해 자기가 안 되는데. 쉬운 문제는 아니지만 아무튼 12월 달 정치 일정 중에서 가장 큰 게 이제 패스트트랙 12월 2일 되면은 이제 시작할 수 있다 이거고. 그다음에 이제 내년도 예산 내년도 예산안도 예산은 통과 안 시켜줘? 예산안도 원래는 3일까지 통과를 시켜야 되거든요. 법적으로 한 달 전에 해야 돼요. 안 한대 이것도? 안 하겠지 당연히. 국회를 공정시키는. 잘한다 잘해. 그래서 예산 같은 경우는 여태까지 법정 기한 내에 통과가 된 적이 2번인가 3번 있다고 그러던데 헌정사상 거의 없다고 봐요. 12월 말까지 가고 뭐 어쩔 때는 1월 달로 넘어가가지고 준 예산 체제로 뭐 간 적도 있고 막 이런데. 근데 이런 방해 요소들을 잘 국민들한테 알려주자고. 네, 아무튼 그런데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내년도 예산 슈퍼 예산을 짰지 않습니까? 그렇게. 지금 대다수 국민들은 뭐냐면 힘들어 죽겠으니까 빨리
어떻게 좀 정부 보고 하라는 얘기거든요. 정부가 어떻게 하라는 건 뭐예요? 정부가 할 수 있는 거는 능력 범위 내에서 돈을 푸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 돈의 캐시가 다 어디로 가 있냐면 대기업들 통장으로 다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주주 우선주의가 됐기 때문에 돈을 안 푸는 거지, 투자를 안 하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세금을 걷어서 돈을 푸는 이 역할을, 재정의 역할을 해줘야지 지금 되는 건데, 이거 역시도 자유한국당이 오래 끌면은 역풍당해요. 돈을 풀어야 되는 돈 못 풀고, 못 쓰게, 돈을 못 쓰게 하는 거 아닙니까? 돈 못 쓰게, 법도 통과를 안 시켜. 이거를 자유한국당이 과연 정상적인 정치 집단이면 이거 과연 견뎌낼 수 있냐, 이거를. 저는 좀 어렵다고 보는데요. 내부에서도 이 싸움이 진행이 되면은 이탈하는 사람들이 나올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아무튼 12월 초는 예산하고 패스트트랙 전국이 될 거고 12월 달 들어가면 뭐 다음 주면 12월 달이니까. 그다음에 중반 정도 되면은 아마 이제 총리하고 법무장관을 포함한 그 개각이 있을 것 같아요. 일단 법무장관은 지금 공석이니까 당연히 해야 되고, 그다음에 총리도 지금 거의 실시되는 것 같아요. 이낙연 등판론이 거의 뭐 99.9% 확정이 되는 것 같고요. 여기에 내년도 총선에 나가야 될 장관들이 있어요. 뭐 김현미 장관이라든가. 엄청 시끄럽겠네 또 이거. 그렇죠. 그다음에 지금 교육부 장관 윤해 저 교육부총리도 그렇고, 홍남기 경제부총리도 지금 차출론이 나오고 있고요. 그다음에 강경화도 지금 차출론이 나오고 있어요. 웬일이야, 다 튀어나오네. 그러니까 이런 게 왜 그러냐면 여론조사를 돌려보잖아요, 민주당에서. 여기저기다 넣어본다고. 그러면은 이런 사람, 지금 얘기 나오는 사람들은 당선이 유력한 거예요. 진짜? 그러니까 어디 지역구로 갈지는 모르겠으나, 물론 김현미하고 일산. 김현미하고 유은혜는 자기 지역구니까 자기 지역구 갈 거고. 있지. 홍남기가 아마 춘천인가 그럴 거예요. 김진태. 그다음에 이제 강경화는, 야, 김진태를 잡는데 이렇게까지 막 세게 가야 되는 거야 지금? 춘천? 야, 춘천 1억이야 정말? 강경화 같은 경우에는 뭐 나경원 잡으러 뭐 동작에 온다는 얘기도 있고, 뭐 강남. 재밌게 하는데? 야, 그거 재밌다. 그래서 이제 나경원이랑 붙어라. 수도권은 조금 그런 게 덜한데, 야, 이거 재밌네. 지방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장관하고 좀 높은 자리에 있었던 고관들, 이런 사람들에 대한 이제 지역 사회에서 그래 좀 한 자리 하던 애를 뽑아줘야지, 이런 심리가 있어요. 우리 고향 사람인데. 그러니까. 금이 환영한 거야. 그렇죠. 그러면 이제 당이 좀 틀리고 그래도 좀 뽑아주려고 하는 그런 심리들이 있어요. 그래서 TK, PK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이제 장관 출신들이 좀 갈 것 같고, 강원도 뭐 이런 데들, 충청도도 그렇고, 이미지가 좀 괜찮고, 이런 장관들은 아무래도 이제 노출도가 많이 있었으니까 총선에 이제 땡기려고 하는 게 있죠. 그리고 본인들도 또 개인적으로 정치 뜻이 있거나, 정치인 출신들은 나온다. 또 이게 하고 싶어 하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특히 이낙연 총리 같은 경우는 대망을 지금 꿈꾸고 있기 때문에 나갈 거예요. 이렇게 되면은 이제 청문회 전국으로. 글쎄, 아니 재미는 있을 것 같은데 이러면 청문회 전국으로 이제 갈 가능성이 있죠. 야, 이거 복잡하네. 청문회 전국으로 갈 가능성이 있는데, 다른 장관들은 괜찮아요. 청문회 안 하면은 보이콧하면 그냥 있는 사람들끼리 하고, 아니면은 청문회가 요식행위가 됐기 때문에 장관들은 그냥 대통령이 임명해버리면 되거든요. 총리가 문제잖아. 총리가 이제 문제예요. 총리는 국회 비준을 얻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국회에서 통과를 시켜줘야 된다고. 근데 이제 자유한국당 같은 경우에 무조건 반대하겠지. 아예 청문회도 안 열 것 같아요. 청문회도 안 열고 이렇게 되면은 황교안 씨 한 번 더 안 하려나? 이렇게 되면은 이제 예전에 DJP 연합 아시죠? 그래서 DJ하고 김종필을 하고 김대중과 손을 잡고 이제 정권이 이제 잡았지 않습니까? 초대 총리가 JP였다고요. 맞아요. JP였는데 그때 당시에 신한국당 인준이 안 떨어졌죠. 신한국당은 반대했죠. JP가 말하자면은 왼수지 뭐. 3당 합당을 깨고 걔 때문에 떨어졌으니까. DJ 편에 붙었으니까. 그래서 인준을 안 해줘가지고 그때도 한 6개월 정도 서리 총리로 갔죠.
또 서리 총리하면 돼요. 그런가? 서리 총리하고 어차피 4월달 가면 바뀌잖아요, 국회가. 그때 가서 다시 멤버 바뀌니까 4월달까지 그냥 서리 총리로 가면 돼요. 글쎄, 하여튼 요게 그래서 공석이 비는 거에 대해서 좀 잘 작전을 짰으면 좋겠어요. 지금 이거를 개각을 지금 빨리 얘기를 못 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선거법이 걸려 있잖아요. 선거법 어떻게 사실은 결론 날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때에 따라서 지역구도 변동이 있을 수가 있고, 근데 막말로 얘기해갖고 선거법이 통과 안 될 수도 있어요. 맞아. 이렇고 또 비례도 또 어떻게 되는지 또 봐야 되고 변수가 좀 많기 때문에 선거법을 좀 보고 그 다음에. 근데 지금 얘기 호명하는 애들은 나오긴 나와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아니 그렇죠. 무조건 비는 선거법을 거지, 좀 보면서 아마 이제 판단이 좀 조정을 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공직자들은 1월 13일인가요? 선거 시작하기 90일 전에 공직을 다 내려놔야 돼요. 1월 13일이 데드라인. 1월 13일까지는 이제 다 말하자면 공식에서 이제 다 이탈을 해야 되니까 12월 안에 이제 벌어질 수 있는 큰 또 정치 일정 중에서 하나가 이제 개각 문제하고. 근데 요거는 12월 안에 민주당 쪽도 이렇지만 자한당 애들도 뭐 준비해야 될 거 아니야, 내부적으로. 자한당은 공천 심사나 그런 거는 언제 하지, 얘는? 그렇죠. 그런 것도 이제 급하죠. 거기도. 걔네도 12월에 해야 될 거 아니야. 아마 예비 후보자 등록이 12월 달인가 있을 거예요. 빨리 해야지, 얘네도 진짜. 뭐 준비를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각 정당에서 이거는 예비 후보자 등록을 하게 되면은 선거 운동, 유사 선거 운동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뭐 본인만 뭐 예를 들어서 띠를 선거 운동원들을 쓰면 안 되는데 본인만 띠를 두르고 그다음에 명함 나눠주고 이 정도 일은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선거 채비로 빨리 가야지. 얘네들도. 그다음에 민주당은 지금 진영이 잘 갖춰져가지고 이 개각 문제만 이제 풀리면 선거법이 풀리고 어쨌든 여하튼 해결이 되고. 야, 자한당 그다음에 또 난리 나는 거 재밌겠네. 그다음에 이제 개각에 따른 이제 선수들 후보들이죠. 아직 확정은 안 됐으니까 지역구 후보들이 이제 나오고 이렇게 되면은 민주당은 이제 착착착 가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공천룰 같은 것도 다 만들었어요. 민주당은 이미. 다 커트라인 같은 것도 만들고 해가지고 이제 가면 되는 거고. 자유한국당은 아직도 안 돼 있어요. 그게. 그러니까. 공천 기준이 없어 지금. 공천 기준도 없고. 아니 뭐 당연히 없지. 지금 뭐 굶었다가 지금 일어났지 뭐. 그러니까 이거 하는 거야. 그러니까. 왜냐면은 미리 짜놓잖아요. 그럼 미리 튀어나갈 거 아니야. 그러면은 장악력이 없어지잖아. 그러니까 선거에 임박해갖고 이도 저도 못하는 상황까지 자당 의원들 어떻게 보면 볼모로 자꾸 가는 거예요. 자유한국당 지도부는. 그래서 틈을 안 주는 거지. 갑자기 얘기해가지고 뛰쳐나가봤자 준비를 못하게. 준비 다 됐는데 뭐. 아니. 우리 공화당 있잖아. 다 뛰쳐나가도 못하게. 우리 공화당 있고 유승민 있고 뭐 다 만들어 놓으면 글로 튀어가는 거지 뭐. 거기서도 열심히 뛰고 있는 사람도 있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그래서 자유한국당 황교안의 단식은 여러모로 포석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아무튼 선거 준비로만 보면은 뭐 민주당은 일단은 뭐 세팅은 다 되는 상태고 선수 입장만 지금 기다리고 있는 상태고 최대한 좋은 사람들, 유명한 사람들 땡기려고 이제 이런 상황인 거고 자유한국당은 세팅이 안 됐어요 지금 룰도 안 정해졌고 아무것도 안 정해졌고 당내 어떻게 하려고 그래? 당내 갈등도 지금 어떻게 보면은 그냥 입을 덮어놓은 거죠 그냥 똥을 싸놨는데 입을 덮어놓은 거예요. 아무 치우지를 않았다고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선거에 결코 유리한 상황은 아니다. 빨리 제가 지난주에도 얘기를 했지만 황교안 대표가 단식할 지금 상황이 아닌 거예요 지금. 바쁜데. 이런 문제를 해결하고 빨리 똥 치우고 나갈 사람 나가고 할 사람 하고 전열을 가다듬어서 민주당 한번 붙어야 될 거 아닙니까? 내년 총선에서 이겨야 될 거 아니에요. 그거보단 단식이 나은가 보다. 아니 왜냐면은 그래야지 이 체제 그냥 쭉 가니까 자신이 없죠. 어떤 걸 치울 자신이. 아무나 하나 또 어렵지.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한 건데 어쨌든 12월 달 가면은 뭐 이런 굵직굵직한 일들이 생겨서 뭐 국회도 전쟁터가 될 것이고 12월 달 장난 아니고 최고 장난 피크에 아니겠어. 이제 올라갈 것 같습니다. 뭐 다 보이콧하고 우리 연말에 정치 쪽은 난리도 아니겠다. 예. 아무튼 이 모든 것들을 다 정리를 하고 뭐 내년 1월 달 돼서 좀 경제가
활성화되는 국면으로 가야 되는데 돈도 좀 풀고 이렇게 하면서 가야 되는데 좀 걱정입니다. 정치 일정만 놓고 보면 한숨부터 나와요. 글쎄. 북미 회담이랑 그런 것도 좀 진행이 잘 됐으면 좋겠는데. 북미 회담도 지금 미사일 어저께 쐈잖아요. 미사일이래? 뭔지 잘 모르죠 아직. 방사포예요. 방사포야? 대구경 방사포. 2발 쐈는데 미사일은 안 쏠 거야. 트럼프랑 얘기해야 되니까. 대륙간 탄도 미사일은 안 쓰겠죠. 근데 이제 그것도 계속 압박이죠, 뭐. 날 좀 보소 그거고요. 그다음에 12월 달 안으로 데드라인을 어쨌든 김정은을 던져놨으니까 뭔가 가시적인 성과는 있어야 될 거예요. 나는 진짜로 저번에 좀 우리가 그냥 상상으로 얘기했지만 지소미아의 금강산 그냥 묵고 좀 가자 좀. 정치라는 게 그래도 좀 뭐 이런 맛이 있어야지. 이거 맨날 그냥 이걸로 지소미아 카드 어떻게 썼는지 진짜 궁금하거든. 이거 뭐가 있긴 있을 거야. 있긴 있을까요? 그러니까 일본이 그렇게 해도 일단 경고만 하지, 안 그랬으면 다 지워 찢어 막 그럴 것 같은데 뭐가 있으니까 이제 안 찍고 보는 거 아니야. 그렇겠죠. 그럴 것 같아. 그러니까 정용 의장이 그렇게 화를 내고 이런 사람이 아닌데 아주 격앙돼가지고 일본에다 경고를 하고 막 그랬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왜 그러냐면 일본도 알겠죠. 이면 합의가 있다라는 거를. 그래서 다 얘기는 안 나왔지. 한국이 대놓고 얘기를 못 할 거다. 그러면서 깐죽대면서 이제 얘기를 하니까 이거를 이제 말하자면 엠버거가 들어가 있어. 그렇지. 지금 엠버거가 쳐 있는데 그거를 얘기 못 할 거를 알면서 일본은 깐죽대는 거죠. 자기네들 정치적 어떤 유리함을 위해서. 그러니까 정의용 같은 경우는 이제 뚜껑이 열려가지고 막 퍼부었죠. 그래. 근데 뭔가 있긴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그것도 한 12월이나 1월이면 나올 거 아니야. 그렇죠. 그죠? 제가 봤을 땐 12월 안으로 나와야 돼요. 나와야지 내년에 김정은이 신년사 하잖아요. 신년사 때 뭔가 얘기를 할 거예요. 그러니까 작년에 그게 더 중요하네. 작년에 신년사 때 어찌됐든 올해 이제 2019년에는 경제 발전하고 뭐 이런 얘기들을 좀 했거든요. 근데 하나도 된 게 없어요. 지금 북한 경제 굉장히 어렵거든요. 잘 하다가 올해 들어와서 굉장히 어려워졌어요. 왜냐하면 중국이 경제 좀 어렵거든요. 그리고 어쨌든 경제 제재 받고 이런 것들이 이제 누적이 되다 보니까 상당히 좀 안 좋은 상황이에요. 그래서 김정은이 젊은 지도자가 얘기한 것이 이제 허언이 되지 않게끔 문재인 대통령이 트럼프나 좀 도와줘야죠. 근데 이 얘기를 어찌됐든 12월 달에 해결을 해서 뭔가 장밋빛을 내년에 또 제공을 보여줘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1월 달 신년사도 있고 그러니까요. 12월 달에 아마 얘기가 좀 나와야 될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미국의 트럼프가 청문회 하지 않습니까? 탄핵 청문회. 그게 안 될 것 같아. 그것도 골 때려 지금. 탄핵도 근데 쉬운 건 아니에요. 쉬운 건 아닌데 그게 전체적으로 지지도가 이제 미국 애들도 무식한데 무식한 애들도 지금 알기 시작한 것 같아. 그래서 지지율이 많이 떨어지는 것 같더라고. 지금 좀 팽팽해요. 그러니까 한 50% 정도 찬성으로 좀 높아지긴 했는데 그래도 압도적으로 60-70% 이렇게 나오는 건 아니에요. 아직은. 재선이 쉽지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도 내년에 되면은 이제 선거잖아요. 내년 11월이면 선거거든요. 그럼 이제 3월 정도서부터 이제 코커스라고 그래서 지역 대의원들 뽑는 선거들이 이제 막 있어요. 그러면은 내년도 거기는 대선 전국이라고요. 그러니까 문제를 해결하려 그러면은 올해 12월 달 안에 어찌됐든 윙크 한번 해주고. 근데 1, 3월 달 안에 뭔가 도장을 찍든지 뭘 의지가 있냐가 그럴 만한. 근데 그게 트럼프 자체가 지금 좀 지위가 흔들흔들하니까 그게 좀 걱정이 되긴 하는데 어찌됐든 정치 일정으로 보면 그런 일들이 지금 있어요. 아니 그렇게 생각하면 오늘도 잠깐 뉴스는 나온 것 같은데 홍콩에다가 뭐 이렇게 트럼프가 서명을 해줬거든요. 인권법. 그러니까 얘도 급하니까 그렇게 쇼잉으로 북한하고도 금강산 정도는 괜찮잖아. 뭐 이렇게 대세 지장 없는 거니까. 종전선언도 아니고. 그렇죠. 좀 해줘라 좀. 이제 우리도 낯이 있고 와가지고 쟤 그냥 지 사진만 찍고 가면 어떡해. 근데 트럼프도 뭔가를 해결하려 그러면은 그 정도의 스몰 딜 갖고는 성이 안 찰 거고요.
진짜 빅딜을 해야 돼요. 아니 근데 빅딜을 지가 하겠냐고 지금 하는 거 꼬락선이 보니까 맨날. 그러니까 빅딜에 대한 로드맵이라도 제시를 해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뭐 3개월 안에 뭐 평화 협정을 맺고 미사일을 다 폐기시키고 이런 일들은 절대 일어나지는 않거든요. 근데 이제 로드맵을 아니, 그러니까 그거를 금강산을 주면서 뭐 이런 거 있잖아. 지금 첫 발은 막 그 아폴로처럼 이거 인간의 첫 발이지만 이거는 새로운 역사의 시작이다. 뭐 이런 멋있는 말로 해가지고 그 짜든지 말든지 일단 금강산 풀어줘. 개성공단까지 해주면 좋은데 안 해줄 것 같으니까 아무튼 그냥 하자 좀. 트럼프 먹고 살자. 입장에서 봤을 때는 탄핵 문제도 그렇고 재선 문제도 이제 걸려 있고 이런데 뭔가 최후의 어떤 그 카드들은 이제 깔 거는 다 나와야 되지 않냐 싶어요. 이제는 뭐 더 이상 뭐 물러날 데가 없으니까요. 우리나라에서도 그 중에 하나의 카드입니다. 그러니까 경제라고 했을 때 그런 거에서 경제적 효과가 엄청나긴 날 수밖에 없잖아요. 우리가 북한하고 경제 교류해서 하면은 누가 손해야, 누가 이익이야? 다 우리야. 우리가 이익이야. 손해는 어디서 일본이 손해일지 모르겠어. 이 새끼들은 우리랑 다르니까. 우리는 괜찮아. 그러면서 진짜로 좀 그 숫자 맞추기식 경제 발전이 아니라 실질적인 경제 발전이 일어나기 딱 좋잖아요. 그게 일도 진짜 그 미래를 위해서 하는 노가다가 이제 생긴단 말이야. 뭐 얼마나 좋냐. 그런 일이 잘 없어. 없죠. 지금 하면 얼마나 좋은데 그게. 그럼 나도 좀 직업도 바꾸고 지겨워. 그냥 이렇게 빡빡한 나라에서 살다 보니까 우리나라 진짜 다들 머리 좋아서 먹고 살기 힘들어가지고. 근데 저는 이제 뭐 좀 어려운 일을 당할 때마다 그런 생각을 좀 많이 해봐요. 그러니까 그 해가 뜨기 전에 새벽이 가장 어둡다고. 그런 생각. 예를 들어 1944년에 뭐 겨울 한국 얼마나 암담했겠습니까? 아무것도 안 보일 때죠. 진짜 젊은 사람들은 다 노역에 끌려가고 성노예로 끌려가고 탄광으로 끌려가고 뭐 말도 한국말도 못하고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러나 불과 8개월 후면은 다가올 광복은 아무도 생각을 못했던 거죠. 아무도 모르지. 예. 그래서 지금 상황들을 보면은 뭐 우리나라 국내 정치를 보면 정말 전쟁에 정말 불꽃이 그냥 활활 타오르는 12월이 될 것 같아요. 근데 어찌됐든 불이라는 거는 나면은 꺼지지 않습니까? 불이 확 붙으면 결국에는 언젠가는 이제 정리가 되기 때문에 국내 정치를 보면은 또 이 또한 지나가리라 이런 생각이 들고 북한과 미국과 한국 간의 이런 교착 상태도 언젠가는 좀 풀릴 기미가 보여지지 않겠나 싶어요. 아니 그러니까 지금이 일단은 가장 좀 잘 앞이 안 보일 때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근데 말씀대로 이제 12월이라고 하는 어떤 시간의 특성상 2020년 넘어가기 전에 좀 가이드라인이 좀 잡힐 수 있을 것 같으니까 한번 기대해보고. 네. 뭐 북한 문제는 아마 12월 달 안으로 북미 관계에는 분명 뭔가 청신호가 오지 않을까 싶어요. 저는 나경원 씨의 상상과 다르게 북미가 해결을 할 거라고. 우리도 지금 우리 거 하느라고 정신없어. 그렇게 진행이 될 것 같고 오늘은 이제 뭐 섭섭해 하시는 분들이 별로 없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특집 준비가 잘 안 됐어요. 그죠? 원체 우리 언론 이병노 씨가 일정이 바쁘셔가지고 특집 준비가 안 돼서 오늘은 이제 본방으로만 이야기를 하고 다음 주에 되면은 이게 지금 스케줄 저희가 예상한 거 이런 것만 해도 뭐 특집 막 쏟아질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음 주에는 한번 특집도 짜서 또 찾아뵙는 걸로. 그러시죠. 하면 되겠죠? 그러시죠. 따로 뭐 하실 말씀 있어요? 없습니다. 아무튼 11월 오늘이 이제 말일을 하루 남겨둔 날인데요. 이제 다음 주면 12월로 들어가죠. 진짜? 한 달 올해도 한 달 하루가 달력 한 장이 남았습니다. 나이 또 먹어. 와 대박. 빨리 가는 것 같아요. 마무리들 잘 하시고. 12월 달 아쉬웠던 일들 뭐 후회 남지 않도록. 인연 있으신 분들 12월에 또 많이 만나고 그러잖아. 다들
몸 건강히 12월 보내시고 예, 즐거운 또 12월로 기억될 수 있게 다들 좀 일정 관리나 체력 관리 잘 하시길 기원합니다. 됐죠? 네. 오늘 방송 그럼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청취해 주셔서 감사합니다.